노인을 위한 제3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도서관에서 한겨레 20일 주간지라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영국이나 일본은 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이 외로움 문제를 다룬대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데가 전부 다 그 외로운 나라가 되어버렸거든.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2021년도에 고독 혹은 고립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직을 만들었대요. 장관이 우리 여성가족부 만들듯이 그 고독 고립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장관이 있대. 영국은 2018년도에 벌써 외로움부라는 거, 외로움부 그걸 설립해서 장관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멀은 거지. 여성가족부라는 걸 만든 것 자체도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많이 뒤졌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2021년 금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2020년에서 현재까지 한 고독사 하는 사람이 한 2,300명 된대요. 또 혼자 외롭게 죽어간 거야. 실제로는 더 많겠지.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분석한 사람들이 몇 사람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 올든버그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The Great Good Place.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말로 하면 위대하고 선한 장소 이런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제3의 장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레이 올든버그가 부르는 거는 제1의 장소는 가정이고 집이란 말이죠. 제2의 장소는 직장이나 학교예요. 이거 아무 목적 없이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교류의 장. 이거를 그레이트 굿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선한 장소다. 이걸 제3의 장소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3의 장소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고독 고립 문제 담당하는 장관을 만들었지. 영국도 외로움부라는 걸 만들었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 제3의 장소라는 것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참여의 기반이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제3의 장소는 어려운 게 아니지. 이런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장소인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카페.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이렇게 바나 이런 데 가서 즐기는 거예요. 비스트로라든가 뭐 퍼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얘기하고. 이런 장소를 위대하게 본 거예요. 동네 이발소, 동네 미용실, 도서관, 이 일상의 사소한 장소들. 그건 너무 클 필요가 없고 작고 이 동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차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인근 장소에 있는 그런 장소들을 위대한 장소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어야 고독하지 않고 인간은 외롭지 않다. 이런 장소가 많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동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이런 술집이죠. 이런 데 와서 너무 술 먹고 떠들면 안 되고 그런데 자기 형님 얘기도 할 수 있고 동생 얘기도 할 수 있고 친구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나절 얘기하다 집에 돌아가서 쉬면 좋은데 이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상실감과 고독감은 제3의 장소가 쇠퇴하는 데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장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당연하게 없어질 거든. 그래서 획일화, 대형화를 추구하는 도시계획 및 건축으로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든 세대와 어린 세대가 서로 어울릴 만한 곳이 없어지고 계층 간 갈등이 자꾸 심해졌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늙은이들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래. 늙은이는 젊은이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래. 공동체라고 할 만한 게 찾아오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장소가 없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 왜 그러냐? 이 도시기획가가 건설하는 사람들이 거주자의 편리한 부도는
수익성 위주로 돈 위주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공공시설을 축소하고 도로망 위주로 한 토지계획,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도 자꾸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면 아무 목적 없는 접촉. 꼭 우리가 목적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냐.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진정한 폭넓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몰리냐면은 경쟁 속에 몰리고 자기 개발하는 체계 이런 책이나 읽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됐다. 인간의 독서 욕구도. 지금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 대신 키즈 카페가 가는 경우가 많다. 거기 가면 애들끼리 노니까 부모들이 지들끼리 또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술 한잔 시켜놓고 종일 앉아 떠들거나 아무것도 사지 않고도 이런저런 정보를 나눌 수 있던 동네 가이가 거의 남아있지 자꾸 안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복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 멀리 나가서 돈을 쓰거나 집에 틀어박히기를 택하는 대신 우리가 말이에요. 거리로 나가서 이웃과 가볍게 교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이게 올든버그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3의 인간적 공간을 빼앗긴 시민들이 빼앗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굉장히 용감하게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 복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용감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학자가 제인 제이캅스라는 여자하고 노인이죠. 그리고 레이 올덴버그 지금 말한 이 제3의 연구를 쓴 사람이에요. 제이콥스는 1910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90대 때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학자예요. 레이 올덴버그는 그 다음 세대예요. 1932년생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1908년생인데 그 당시는 완전히 농촌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외동 시대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완전히 농촌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 1970명인 분이 그때 1970년이 300불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1968달러라는 얘기를 듣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1인당 그 GDP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그야말로 까마득해요. 그런데 지금 신세대 도시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L. 윌레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1967년생이야. 나보다 한참, 우리보다 한참 한 20년 이상 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최근 아니 몇 년 됐죠. Triumph of the City. 도시의 승리에 번역이 되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도시는 인류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드워드 글레이즈라는 사람이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뛰어난 젊은 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도시경제학 박사를 땄는데 여러 기관에서 많이 컨설팅도 하고 일을 하죠.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기도 도시하면서 도시사회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도시경제학이죠. 근데 아주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번역이 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분은 뉴욕 맨하탄 이스트 사이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40년 가까이 이 도시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에요. 도시 경제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올든버그나 혹은 제이컵스나 우리 아버지 같은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감을 느낄 수가 없어. 나도 어렸을 때는 말이야. 완전히 완전히 전쟁 이후에 폐허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덜난 시대에 살아났거든. 태어나고 살아온 거야. 사실은 말이야. 근데 이분은
이 글레이저라는 사람은 아니 미국이 가장 강성할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레이저의 생각들을 핵심 부분만 내가 요약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도시는 인간의 손길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글레이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지.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됐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을 했겠죠. 이분의 얘기는 도시는 혁신의 발전소다. 도시는 그 인접성, 친밀성, 혼자성이 있는데 그것이 인재와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도시에 끌어들임으로써 도시는 혁신의 중심적으로 부상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초들은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처음에 옛날에 그 뉴욕에 출장을 가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갔는데 야, 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가 커? 시끄럽긴 하고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이런 그 마철로를 난 위대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나 이렇게 봤는데 이 글레이저류의 젊은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위대하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지나친 보존은 도시가 그곳의 거주자들을 위해서 더 새롭고 크고 나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소위 박원순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거야. 오세훈 시장이 아마 이런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혼잡성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하게 해주고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인 흐름을 창조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19세기 파리에서는 모네와 세잔이 서로 파리에서 만났고 시카고에서는 멜로시라든가 에크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냈듯이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취향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난 서울에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또 모임을 갖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화라는 게 인류의 미래다. 도시는 높은 건물, 환경의 지속성, 좋은 전망, 적극적인 거리 생활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이 말도 맞을 것 같아.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맨날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커피숍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걸 좋아하겠지. 그리고 부부 맞벌이니까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나들이도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면 더 부부끼리 삶을 즐길 수 있겠죠. 진정한 환경 운동은 친환경 도시화이다. 이런 말도까지 해요. 통계적으로 통계를 내본 거야. 그랬더니 교회에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든다 하고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야. 이 릴레이저라는 학자가. 또 당연히 도시는 건강, 번영과 행복의 열쇠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체크를 해보니까는 더 오래 살고 건강하더라 이거야. 시골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한 국가와 개인으로서의 성공은 도시의 건강과 부유함에 달려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도시가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는 도시가 기회의 땅으로 가난한 이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도시는 이제 맛과 멋에 탐닉하는 인간의 놀이터이자 아이디어와 자본의 순환하는 창의적이고 문화적 공간들을 변모하고 있다.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멋있는 공원들이 다 도시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 말도 우리가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적 자본 끌어들이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협업하게 하는 힘이야말로 국가의 번영과 인간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리콘밸리를 예를 들고 뉴욕이나 시카고나 LA를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레이저의 결론은 뭐냐면 도시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도시는 친환경제이고 혁신의 중심지다. 도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지식의 공동 생산이라는 협력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 결론을 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다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 글레이저의 학문적 배경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한마디로 자유주의 경제학도 접근해요. 그러니까 케인즈라든가 이런 좀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유주의적, 미국적인 자유주의적 경제학의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그런 정신적 배경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적 자본의 중요성, 그리고 자본 집적의 효과, 그리고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경쟁의 효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망하는 건 사업은 망하게 만들어라. 혁신과 성장을 강조하고 전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적 접근인데 이게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도시를 연구한 도시경제연구원 학자들의 생각이고 뭐 시카고 학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자유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대추적인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도 현실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 정책 연구자라해도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과 안목을 제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시의 새로운 진정한 가치를 얘기해주고 도시를 더 인간답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데 도움과 위로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어떠냐. 나뿐이 아니라 많은 우리 조영재 대표님 생각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의 생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다 우린 다 어렸을 때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글로이즈의 논리에 순간한 점이 많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칭찬을 시장에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대부분 노인들에게는 그리고 농촌 출신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시를 인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느끼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 나 역시 말이에요. 내 가슴속 어딘가에 허전하게 그지 없어. 처음에 이 근로의 책을 볼 때는 다 일리 있다, 일리 있다. 근데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전에 위로와 만족을 못 주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3의 장소에, 제3의 장소, 현대적인 제3의 장소는 나에게 위로를 안 주고 나를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 이번 주에 말이에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제3의 장소는 어디일까? 이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도시를 성미산 말도 우습게 생각하고 말공터지 만드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신세대들 새로운 어떤 학자들한테 좀 뭔가 그 사람들 논리도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반출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인 내가 글레이저의 이 얘기를 쭉 나름대로 정성을 내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또 많은 그 고독서를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영국이나 일본의 소위 외로운 부 장관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허전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916년에 태어난
그 제이콥스라는 여성 학자란 말이에요. 돌아가셨지만은 다음에는 이 제인 콥스의 그 얘기도 잠깐 하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노인들에게 자기에게 어울리는,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제3의 정서는 어디냐? 젊은 애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옛날에 그 종로 3가 그 뭐 어디죠, 저기 종각 앞에 다 사람들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거기서 즐겼어요. 물론 좀 막걸리도 먹고 쌈도 먹고 시끄럽게 하지만은 거기 바둑도 두고 굉장히 오후 한 7, 8시가 되면 말이에요. 완전히 거기가 아주 뭐라 그럴까, 어느 카페 못지않게 멋있는 장소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어져 버렸다.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빠어동왕 가서 뭐 바둑 두다가 몇 시간 두다가 집에 가고 노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물론 그런 장소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장소보다는 자꾸 우리 이웃에 좀 몇 시간 앉아가지고 노닥거려도 그렇게 욕먹지, 그런 장소는 없을까? 그런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이 시대 한국 노인들에게 어울리는 제3의 장소는 어디고 그 만드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